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총선 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제주 갈등 현안에 대한 해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주 MBC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와 함께하는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해 제주신보, 제주-CBS, 제주의 소리 등 언론 4사가 선거보도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선거보도 자문단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출연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YMCA 송규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강보배 사무국장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의 주요 현안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 주요 현안들 대부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과 관련한 얘기 그리고 갈등 해법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2공항은 도민들이 다 아는 갈등 현안이어서 제2공항 이외에 네 분들 갈등 현안 어떤 거 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태일 교수.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물 테마파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외에 뭐 우리 상하수도의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한 주민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비자림로 같은 경우에 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아닙니다만 도와 또 환경단체와의 갈등에서는 비자림로 확장 문제, 뭐 이런 크고 작은 문제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성교진 저도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유입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또 관광객이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수용 능력들이 다 지금 초과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능력을 증축을 하려니까 지역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 또 민민 간의 갈등도 계속 유발되고 있고요. 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뭐 비자림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우회도로 관련해서도 상당히 민민 간의 갈등과 행정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파고드는 갈등들이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보배 국장님은 어떤 현안 꼽으십니까? 저는 현안보다도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되게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민과 선주민 분들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말 그대로 어떤 가치관의 충돌들이 좀 벌어지면서 현안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 환경 보호냐 아니면 개발이냐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나 아니면 가치관들 속에서 좀 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통일된 방식으로 어떻게든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충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호진 실장님입니다. 네, 저는 카지노하고 면세점 갈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카지노가 이제 신화역사공원에 대형이 들어와 있고 추가로 이제 드림타워 내에 대형 카지노 인허가 문제가 이제 갈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약간 미래비전 관련된 갈등이었다고 하면 현재 상황은 드림타워의 카지노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면서 오폐수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갈등의 양상이 인허가권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세점 관련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면세점에 대한 지역 환원 문제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또 신세계가 새로 입점할 예정이라 가지고 이것 역시 대규모 자본과 지역 소상공인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부각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전국 공통적으로 어떤 공공시설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를 확충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국제 관광지 제주로서의 좀 특성에서 기인한 갈등, 이런 그 현안들이 있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 나왔는데 지금 최대 현안 제2공항 문제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2공항 개발을 반대하며 재작년 11월 시작된 도청 앞 천막농성.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민 2,400여 명에게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한다 47.3%, 반대한다 48.5%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찬성은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블루칼라에서 높았고 반대는 정의당 지지자와 화이트칼라 종사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반면 서귀포시는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제2공항 전면 재검토가 29.8%로 가장 높았고 주민투표가 23.6%, 계획대로 추진이 2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자고 응답한 비율은 13.8%, 수기형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4%였습니다. 전면 재검토 의견은 40대와 화이트칼라, 제주시 갑지역구에서 높았고 주민투표는 20대 이하 학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성인 남녀 2,421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1.5%에서 12.2%입니다. 네, 설을 앞두고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제2공항 갈등의 핵심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전면 재검토가 가장 비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 이걸 다 합해서 본다 그러면 수기형 공론까지 포함하면 또 비율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만 포함해도 40% 이상, 50%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제2공항의 갈등의 기본적인 것은 이게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조금 더 주민들 자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결국은 제2공항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암만 국적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총선을 통해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제 중앙 부처와의 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뭐랄까요, 교섭, 중재,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좀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5년 동안 끌어왔던 결론이 또 5년 더 이어지는 10년, 20년을 이어지는 갈등 구조의 이 문제를 그대로 안게 된다는 건 우리 제주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 지역 경제계 입장에서는 대규모 이제 토목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삼자라는 주장하는 부분에 상당히 큰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 공항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이라든지 이제 주변의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반반 정도의 찬반 의견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제주시 갑지역 쪽은 굉장히 이제 반대 입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주변 이외의 분들은 좀 이제 상당히 좀 냉철한 시각에서 제2공항 부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은요?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2공항 갈등은 초창기에는 그 공항 시설에 관련된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문재인 정부나 이제 원희룡 도지사 쪽에서 공항 시설 하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왔던 사안인데 최근에 구조가 좀 갈등의 구조가 변화된 거는 단순히 공항 시설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놓고 이 제2공항이라는 시설 자체가 지속 가능한 제주의 타당한가 아닌가 논쟁이 확정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것까지 전파가 되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거의 찬성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찬반 비율이 상당히 비등해지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강보배 국장님은요?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 제2공항 문제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남 삼북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개발이냐 환경보호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2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이야기들이 나와야 좀 더 해결 방안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영상에서 보신 거는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도민들이 직접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방식으로 갈등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러면 2015년 11월 달에 이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가 됐거든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난 5년 동안은 지난 5년 동안 좀 제2공항 둘러싼 갈등에 대한 그 해결 노력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못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안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가혹한 평가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저는 했다고 일정한 평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항상 주장했던 게 국책 사업인데 우리 도가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논리로 본다 그러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중재자 역할이 아니고 때로는 중앙부처의 이 생각들을 그대로 뭐랄까요, 이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도가 그 중재자 역할,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더 크게 시키는, 확대시키는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평가를 하되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책임의 어떤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이 제2공항의 필요성, 당위성,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달이나 이런 것들 우리 도에서는 정부는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게 전면 재검토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제2공항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5년 동안의 시간 소비인 것 같지만, 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도민들에게 제2공항에 관련된 직간접의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조금씩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고 제2공항에 대한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나가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갖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올해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이제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중재사 역할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과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좋은 시기에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행정에서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보고요. 또 이제 진행 과정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을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 좀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폐쇄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의 불신을 더 가중시킨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5년간 어떻든 간에 제2공항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도민적 에너지들이 소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합의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아직도 없거든요. 작년 들어서야 이제 도의회에서 뭐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나서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행정에서도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행정이 이제 방관자적 입장에 취했지만, 김태일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향후에는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지역민들의 갈등에 접근을 해서 찬반의 양론을 공론화시키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갈등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제2공항 관련된 이제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원희룡 부지사든 저는 빵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일방적으로 답 정해놓고 강행할 게 아니고 충분하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지금 그 5년 동안의 기간은 사실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정부가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가 돼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랑 계속 불편한 관계, 또 지금 최근에 와서는 거의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처럼 돼버린 거는 저는 분명하게 주민 책임이 아니라 행정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혹시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그런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도민들이 좀 결정해서 이렇게 할지 말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미 5년 전에 국책사업으로 정해졌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지금 와서 다시 없던 일로 해서 다시 논의하자라는 이 부분이 좀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갈등 해결은 하고 싶어도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그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기본계획 고시를 이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제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 그 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상당히 공론화장에 뛰어올랐는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해버리면 이게 다 숲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선 국면에 도민의 의지 또 후보자들의 의지를 정확히 좀 표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를 한번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도민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들은 저는 정확히 공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공항을 어떻게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아니었죠. 5년의 과정 속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화됐고 여기서 행정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이건 단순히 원희룡 도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한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 갈등들은 첨예하게 벌어졌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갈등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약간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에 갇혀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게 한 10몇 년 전인가요? 우리 공항 추진 신공항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뒤돌아보면 이 신공항 추진위원회 신공항자가 붙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 충분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행정 쪽에서도 이 신공항이란 공항 추진이 아니고요. 공항 추진이라면 기존에 있는 공항을 확충하거나 또 증축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다양성이 있었는데 신공항이라 해버리면 제2공항을 만든다는 말만 다른 거지 실은 제2공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의 구조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너무 행정 편의 위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또 그런 연장선에서 아직까지 제2공항이 그 연장선에서 계속 논의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전면 재검토라는 것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제2공항의 위치 선정의 과정뿐만 아니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제2공항을 만들 정도의 이 관광객이 지금 4,500만 명을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적정한가라든지 좀 더 우리가 폭을 좀 더 넓혀서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이 토목공사인데 이런 대규모의 사회 인프라의 토목공사를 단순하게 행정편의 내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포기한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민 주권 시대에 또 도민들이 주도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설에 상당히 이 모순점을 갖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재논의 구조를 갖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제2공항을 대한 고려를 하면서도 조금 더 선택의 폭을 좀 넓게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5년 전에 도민의식과 5년 후에 지금 현재로 도민의식은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오버투어리즘의 피해를 도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수가 처리가 안 되기 시작하고 차가 막히기 시작하고 주차 전쟁 일으킬 만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우리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더 이상은 이제 그 수용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신공항 얘기 나올 때 압도적인 지지율이 지금은 거의
팽팽한 수준으로 올라간 이유는 도민의 의식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다. 5년 사이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제2공항뿐만 아니라 이제 신항만 건설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요. 국책 사업을 둘러싼 이 찬반 갈등, 혹시 국내외에서 좋은 참고할 만한 그 해결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가가 직접 개입한 건 아닌데 국가 사업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핵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가지고 그 방패장 처리 자체를 이제 무산시켰던 그런 사례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인증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는 결국은 국가 정책 사업이 하더라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은 그냥 결정을 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고 국가 사업이라도 주민투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사실 제2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심지어 제2공항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도에서는 부정하지만 국방부 장관께서 친히 군사시설도 이제 언급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저는 국토부 장관이 도지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서 저는 결론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사례는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베를린에 있는 이제 브란덴부르크 공항 건설 관련해서 계획이 발표됐을 때에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소음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시민 포럼을 만들어서 이 입지부터 시작해서 이 건설 과정에 처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노력과 공론화를 통해서 이 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얘기되는 제2공항은 그런 단계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갔어야 되고 또 광범위로 보면 지역의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의견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 공항의 특징이 이착륙 그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2공항도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서 앞으로 향후 뭐 신항만이라든지 큰 인프라 구축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사전의 정지 작업,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소개해 줄 사례 있습니까? 참고할 만한? 저는 사례 소개라기보다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더 다양한 방식의 논의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산남 삼북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 제2공항이 걸려 있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2공항으로 퉁치려고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서귀포가 이렇게 지금 물러나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서귀포 주민들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고 제주시 상황에서는 좀 반대가 높은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에 있죠. 또 아까 얘기했던 국방부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군사시설을 또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확전되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논의가 이 속에 함께 있고 그 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충분히 하고 여기서 쪼갤 건 쪼개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다시 추진할 것들은 추진해 보는 것들이 상상이 되어야만 이 합의들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다 이 역할에서는 회피하고 있는 상황들이 주민들 상황 속에서의 갈등으로 더 확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례 말씀하셨지만 제2공항하고 딱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키나와의 사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는 오키나와는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수직 이착륙기라고 있는 그 미군 기지에 이제 미군의 이제 그 비행기를 기지로 옮기게 되는 후테마 기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국책 사업이고요. 또 아베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그 이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오키나와 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그은 거죠. 그 제동을 그는 개인의 도지사로서의 입장에 반영된 거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이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이 미군 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 착륙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사고의 문제 이런 가지 고려해서 이제 주민들의 투표를 붙여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민주적인 절차의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과정 사례들을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과 투명성을 가지고 담보해 준다 그러면 우리 도와 또 반대 단체와 여러 가지 이익 단체랄까요? 뭐 이런 쪽에서 의견들을 수합을 해서 얼마든지 중재 역할을 하고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민민의 갈등, 또 관과의 갈등, 또 중앙부처와 민가의 갈등 이게 막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는 실타래처럼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제2공항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가 5년 동안 추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참에는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풀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뭐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뭐 제2공항 갈등은 다 해소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뭐 존중하겠다, 따르겠다 이 정도인데 적어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의 입장이나 공약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후보자별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제2공항 관련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 표명 없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어렵다 보고요. 찬성이든 반대든의 입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향후 본인이 이제 의정 활동에 반드시 정책으로 아니면 법률로 이제 제정을 해서 갈등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게 그 입장 발표를 그렇게 쉽게 후보들이 낼 수 있는 입장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떻든 이제 총선이 지역 주민들의 그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후보자들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기존 이제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민들과의 호흡하는 것들이 없었고 행정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되게 무능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복잡하게 물켜지게끔 그대로 놔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균형 발전은 균형 발전대로 또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들은 그것대로 또 여기에 국방이나 어떤 안보에 대한 문제든 또 안보대로 어떤 방식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꼭 쪼개고 이야기를 나눠야만 이것에 대한 분리책이 나오고 그에 따른 입장이 나와서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제주의 비전, 제주의 앞으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야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해서 입장을 되게 유보하거나 어떤 주민의 투표로가 아니라 자기 입장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제주에 나가야 될 가치관 속에서 제2공항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이미 제2공항은 최대 이슈여서 예비후보 등록하면 모든 언론사가 다 입장을 여쭤봤고 기본적으로 후보마다 지역구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 다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등 해법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가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풀 수 있는 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에 구성된 특위가 제2공항 반대 특위가 아니라 명확하게 갈등에서 특위이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도지사와 함께 존중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드리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면 현재 정세는 저희 입장은 다행스러운데 공항과 관련해서 항공안전에서 조류 충돌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가 문제 제기해서 국토부가 수용을 해서 5월 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 고시는 약간 미뤄졌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충분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가지고 국토부라든가 정부에다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 정도는 저는 해주셔야만 총선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찬성 반대가 거의 동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이제 선출되는 우리 총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50대 50의 거의 동등한 여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앙 부처를 상대로요. 저는 이번에 참 다행이라고 보는 게 이번에 도의회에서 많은 문제의 충돌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갈등 해소하기 위한 특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별도의 특위를 만들기보다는 이 특위에 힘을 실어주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형태에서 좀 결과를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좀 손을 잡고요. 만들어 간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신뢰 회복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는 결과물들을 제시해서 도민과 또 중앙부처와 우리 도청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 현안 가운데 또 다른 갈등 형태의 그 갈등이 마을 공동체의 어떤 반목과 대립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천읍 선을 일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찬성 반대 의견으로 갈려서 거의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보배 사무국장이 우선 동물 테마파크 사업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게 기존의 국책 사업들이 아닌 지역 상황 내에서의 환경과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로서에 대한 지점이 가장 크게 드러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제주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주로 이루었다고 하면 지금에는 오버투어리즘이나 다른 방식에 대한 관광 그리고 뭐 생태 관광이라든지 환경을 보존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나갈지 아니면 산업 제주의 미래를 그릴지에 대한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일부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에 대한 불신임과 다시 재투표들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입장에 대한 상황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되게 많은 현안들이 실제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회장이 부족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든 이 동물 평화파크 사업이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제주의 향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1로 투자진흥지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소규모로 뭐 조랑만 위주로 체험활동 테마파크로 했는데 사업체가 부도나서 대명 리조트에 이렇게 인수가 되면서 규모가 2배로 커진 대규모의 동물원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어떻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은 공사 재개가 한 7년 동안 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 20일 남겨도 갑자기 이제 그 시행하겠다고 계획서를 발표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행정 절차만 진행해버리는 중개자의 역할만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당황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길 게 행정이 갈등 주체의 제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유사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관에서 오히려 민과 민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관에서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오히려 갈등 구조를 일으킨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규모 6조 원인가요?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는 오라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실은 이미 사업권자가 다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새롭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받아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구조. 그다음에 요번에 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한 번 더 이렇게 이 사업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필터링 될 수 있는 쪽으로만 정리만 됐다 그러면 민과 민의 갈등 또 지역 공동체의 상당한 갈등 구조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구조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에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뿐만 아니고 선을리 이번에 그 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반대 의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쪽은 받아주고 어느 쪽은 받아주지 않고 하는 문제,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 절차의 어떤 신뢰성도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더 갈등에 일으켰던 많은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서
도에서 이제 갈등 뭐 전담이 어떻고 뭐 부서를 만들겠다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해서 그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호진 실장님께는 예. 그러면 갈등을 만든 주체가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사업자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뭐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뭐 언론도 동물 있을 테마파크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과 반대는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물론 전 개인적으로는 동물 테마파크를 왜 제주에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아프리카 가셔야죠. 근데 문제 이게 결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총장님이나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 절차가 있었지만 행정이 사실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하면서 이 갈등을 키웠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책임은 행정 도정에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풀 주체를 해당 지역 주민 간의 싸움의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중재도 하고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마땅해 보입니다. 그 어쨌거나 이제 해결 차원에서 원지사가 갈등 관리 뭐 사례로 하겠다. 갈등 관리 전문기관도 이제 파견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전담 부서 설치하고 갈등 해결 좀 그 조례까지 제정을 하겠다는 이런 그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와 좀 뭐 달리 긍정적으로 이런 갈등 현안에 대해서 그 접근하겠다고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혹시 전망하십니까? 뭐 제가 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저는 온 지사께서 그 이 조례 제정과 또 갈등 전담을 해소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거 저는 원칙적으로는 뭐 찬성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2공항을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도정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행정 절차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뭐라 할까요?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또 부서 행정 쪽 안에 또 다른 전담 부서를 만든다? 그러면 그 부서도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 신뢰성이 없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전담기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전담기구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중재에 나서겠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조례에 저는 이 조례에 전담 부서를 만든다기보다는 각계각층의 중재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뭐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이 공신력이 있는 뭐 이런 분들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 정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저는 마련돼야 되지 않은가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사회협약위원회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했댔거든요. 좀 중재할 거는 중재를 하고 도지사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조직은 임시 조직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뭐 상당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데서는 제한이 있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힘과 권한과 또 신뢰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면 저는 상당한 역할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붙여서 이제 갈등 해결이라든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제주도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사회협약위원회가 있는데 뭐 나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법률상 효력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서 사실은 약간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사실 도지사나 도청에서 갈등을 풀려고 뭐 갈등 전문가라든가 용역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큰 테마인데 저는 되게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직접 도를 만난 이들로 나서가지고 주민들 다 만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지금처럼 또 자기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정말 손쉬운 방법인 용역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엔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이미 도에서는 갈등 경보제 등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례가 20개가 넘지만 그중에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해결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도화하겠다, 용역을 하겠다는 건 제가 보기엔 약간 면피성 발언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이전에 먼저 이 문제 먼저 정확하게 해당 주민들을 다 만나면서 도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저는 제도화도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신뢰성과 뭐랄까요 공정성, 민주성을 갖는 부분은 용역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우리 특별법 개정할 때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탑동 매립할 때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제주도의 그 개발 과정 속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그 갈등 구조에 대한 거를 좀 이제는 피드백을 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이 됐고 어떠한 뭐랄까요 이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작은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특별법 안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는 특별법도 이제 지금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 6차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만 6차 제도 개선까지 쭉 보면 전부 다 권한을 가져오고 또 뭡니까 이게 이 권한 가져오고 동시에 이 개발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는 법 제도를 개선했다면 이제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의 책임감을 좀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들, 그러니까 그 갈등 구조 해결하는 안에 항목들도 좀 더 많이 늘려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보장,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제2공항과 비슷한 또 동물 테마파크에서 보는 서늘미 주민들 간의 갈등 구조와 같은 민민, 행정과 민의 갈등, 또 행정과 행정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연결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태일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담기구 관련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 평가하는데 단 전제 조건은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도지사 산하기구로 될 경우에 도지사의 의견을 벗어날 수는 없다. 결과를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감사위원회 같이 독립적인 기구로 좀 된다면 충분히 전담기구 설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 부분, 그러니까 국책 사업과 떨어진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접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어떤 개발 사업이나 내용들이 떨어졌을 때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 내에 실제로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이나 내용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거나 함께 논의할 장들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오고 하는 입장들의 반복은 이건 뭐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이잖아요. 단순히 이것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군기지 문제도 이에 따라서 비슷한 양상들을 띠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의 공론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마을회만으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 마을회의 어떤 규약이나 내용들 과정 내에서도 너무 이제 기존의 임원진들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들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넓은 방식으로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좀 잡힌다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갈등이 민민 상황 속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내에서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리병원 사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갈등 현안이었는데 지금은 일단락이 돼서 한번 그 교훈으로 삼을까 해서 당시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컸고 결국 수기형 공론조사로 결론은 났습니다. 물론 그 권고안이 수용되지 않아서 실효성 논란도 당시에 컸고요. 수기형 공론조사로 통해본 그 영리병원 논란, 강호재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영리병원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고 이제야 시작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 것 같고요. 다만 공론조사는 저는 도지사가 시민들이 청구한 공론조사 요청에 대해서 동의한 거는 정말 참 잘했던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근거해가지고 실제로 공론조사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졌고 3,000명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또 근거해서 찬반단체가 참여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200명의 배심원단이 모여서 3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론낸 사항이죠. 아쉬운 건 당연히 따랐음에도 불구할 도지사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바람에 심지어 도지사 퇴진론까지 나왔던 거죠. 저는 결국은 절차적으로 주민들이 합의한 사항에 드는 이 교훈은 정책의 책임자는 따르면 되는 건데 그것을 부정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큰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의 그러면 권위는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이죠. 제도적 방안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일회성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의사결정의 결과물을 가져오면 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바로 도지사가 100% 받아들여서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면 좋은데 이 영리병원 같이 도지사가 입장을 번복해 버릴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들이 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좀 제주도만큼은 좀 마련돼서 이 부분에 어떤 그 지역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영리법원 같은 경우에 공론화 과정은 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 과정은 우리 강호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이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들은 선진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결과물은 우리 도지사께서 그냥 수용만 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된 문제를 또 정치적인 이슈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관리 측면에서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가 필요한가? 오히려 정치인들의 어떤 도구로 그냥 이용해버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좀 불신이랄까요? 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50%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도 3위로 나온 것처럼 수기형 공론화 과정이 또 3위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그만큼 중요성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중재위원회, 우리 제주판 중재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 특별법에 그것들을 명기만 해준다 그러면 저는 도지사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어떤 뭐랄까요, 그 연결고리를 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도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한 목소리를 합법적인 형태로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좋은 교훈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론화 관련해서는 이제 또 하나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초에 제주시에서 한 백인 수기형 토론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의 첫 번째 안건이 이제 차고지 증명제였습니다. 굉장히 찬반이 치열했었죠. 그 차고지 증명제에서 그 백인의 참석자들, 시민을 이제 대표로 하는 백인의 참석자들이 충분히 이제 정보를 제공받고 그분이 선택한 결과는 좀 불편하더라도 한 70%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죠. 결국은 행정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7월 달에 전면 확대로 가는 그런 정책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 행정에서도 그런 제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담는 그런 제 장들을 요소요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영리병원 공론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사안에 어떻게 접근해 볼 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공공의료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민간에 전달하는 어떤 논쟁거리도 한 축에 있었지만 서귀포 지역의 의료시설의 문제, 낙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공론화에서 이제 영리병원이 부결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지점들은 여기 공공의료에 대한 다른 대책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산남 삼북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지점 내에서 요구되는 바가 함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수기와 다른 대책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점들이 나와야만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한 실타래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공론화가 단순히 찬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다른 대책들도 얘기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수기형 공론화가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됐고 수용이 안 돼서 결국 물거품이 됐는데요. 그러면 제도하고 이 실효성은 별개인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는 제주 특별법에 조례는 또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갈등 관련된 공론화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절차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끝나면 이 부분은 도지사가 전폭 수용한다라는 이제 강행적 규정을 바꿔놓으면 제가 보기엔 된다고 보죠. 지금 권고적 효력이 많으니까 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협약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구인데 지금 여전히 권한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도 되게 중요하지 않은 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7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도민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조례상에 뭐 도과하겠다는 그런 갈등 전담기구가 아니라 사회협약위원회 위상을 더 강화하고 사무국도 그고 독립성을 강화하면 충분히 도민들이 그 속에서 논의할 수. 왜냐하면 여론조사로 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군기지 할 때 해군기지 입지 선정을 여론조사로 결정해버렸거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공론조사 등을 통했을 때는 찬성이 51, 반대가 49면 반대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가 51, 찬성이 49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전에 다 협의를 다 해가지고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찬반 비율을 떠나서 모두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저는 충분하게 제주사회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도적 보완책 의견 주십시오. 저도 사회협약위원회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권고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수용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기의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진행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것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를 이행하는 것까지는 역할이 주어져야만 행정 내에서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나 내용들에 대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가이드나 내용들을 낼 수 있어야만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협약위원회가 어떤 권고사항에서 일정한 입장으로 완벽하게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이드도 만들고 내용도 만들 수 있는 좀 더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지원들이나 내용들이 함께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이제 자문 성격입니다. 심의는 도의회에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문의 성격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결정 구조로 갈 거냐라는 부분은 상위법을 좀 개정이나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반드시 이런 어떤 그 갈등 중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을 좀 제정을 해줘서 거기에 힘을 실어준다면 행정과 지역민의 갈등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그 갈등이 되고 있는 그 제주 현안들 성격에 따라서 사실 해법도 그 다를 수밖에 없는데 뭐 제2공항 같은 국책 사업부터 시작해서 동물 테마파크 같은 개발 사업 그리고 뭐 그 쓰레기 처리장, 매립장, 하수 처리장 이런 공공 인프라 시설까지 해서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갈등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그 다른 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미 도에서 스스로 만든 미래비전 계획에 보면 갈등을 풀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와 갈등의 유형과 사전 갈등 경보제 등을 포함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서 문제인 것뿐이지. 저는 그런 방안도 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매뉴얼대로 좀 도민사회에 알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저는 차라리 주민투표 제도를 좀 더 확실히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법에 보면은 국책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장관이 발의하지 않으면 신청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도 좀 열어가지고 국책사업이든 지역사업이든 주민투표제를 강화해서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읍면에 가면 리단위에 가서는 마을의 현안들은 결국은 리단위 마을 주민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과 계속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어떤 정기적으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일정 요건을 완화해서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민투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다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더더욱 뭐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 보면 제주도의 마을에 보면 그 규약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향약 같은.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아직까지 유지되면서 마을총회라는 것도 하게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 정책 과정에 목소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지방 분권
또 주민 참여, 뭐 민주적인 어떤 이 풀뿌리 민주주의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어떤 틀 속에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중앙의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도로를 내거나 뭐 공항을 건설하거나 상하수도 오수장을 처리하거나 이런 쪽으로만 만드는 것은 일견 타당하게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틀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거하고 갈등 구조를 오히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마을의 향약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제도권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것들을 좀 더 시스템화 시켜주는 것, 제도화 시켜주는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떻든 간에 뭐 기존의 그 수용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어떻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전 차제에 아예 그 제주도에 과연 이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그 총량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정주 인구부터 시작해서 관광객 수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맞는 사회적 수용 인프라들은 어떻게 향후에 갖춰져야 할 건지라는 청사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게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제 하수 문제 걱정하죠. 쓰레기 문제 걱정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걱정을 할 거냐. 그다음에 수용 인프라는 뭐 제2공항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죠. 신항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수용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제주 사회의 이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부분이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원칙적으로 갈등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총량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지. 도민의 합의를 거치고 그 합의에 따른 정책적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이제 쭉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황교안 총장님 말씀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행히 6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는 안 됐지만 환경 총량제가 법제화됐습니다. 상당히 놀랄만한 일인데 10년 단위로 말씀하신 각 분야의 수용 능력을 계측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도가 좀 더 잘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도민사회에 알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꾸린다면은 이제 갈등을 더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요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6단계 제도 개선에서 그 환경총량제 도입이 이미 법제화되었고요. 특별법에. 그 다음에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이게 이제 안에 내용도 데이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뭐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도민들이 개인이 일일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그 데이터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든 지방의 개발 사업이든 간에 이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그에 관련된 의사 판단할 수 있고 또 판단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어떤 그 구조만 시스템화 시켜준 이 필요성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저는 갈등 구조를 훨씬 그런 부분에는 해결하고 기간이 길더라도 오히려 민민의 갈등 또 그런 면에서의 이제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뭐랄까요? 행정 쪽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에너지 소모를 더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참여권을 좀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데서 우리가 당위성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 진행하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까지 6차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도민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대답이 여전한데 그동안 6번 그 많은 그 진행도 있었지만 유독 이 갈등 관리 부분은 좀 소외가 되온 것 같은데 총선에 나온 그 후보들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제주특별법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항시 가능하고요. 우리 제주의 갈등 관리 좀 그리고 갈등 해소 해결 위한 그런 법적 제도적인 그 장치들 총선 후보들한테 그 얘기하는 걸로 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강호진 실장님부터. 우선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 주민 갈등과 함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위해서 주민투표 제도를 좀 확대 강화해가지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행정이나 국가가 답을 다 정해놓고 집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갈등 관리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전적으로 사전 갈등 영향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하는 과정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보배 국장님. 저는 제주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풀뿌리 조직들이 되게 다양하게 구축돼 있고 이야기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뿌리 조직들이 충분하게 어떤 의견들이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점에서 지금은 일부 어떤 기존의 기득권을 좀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빠지게 되는 풀뿌리 조직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더 풀뿌리 조직들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참여를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야기들을 만들고 이를 수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풀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현안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 비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끔 역할들을 계속 부여하면서 권한과 역할들이 주어진다고 하면 단순히 대리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입장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고 협의하고 그 속에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좀 더 주민의식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도지사의 역할과 구분되는 개인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갈등의 문제는 지역별로 다 이게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후보자들한테 좀 제가 권면하고 싶은 법률은 가칭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지원법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지역마다 그 다양한 민민 간의 갈등, 행정과 민의 갈등, 또 사업자와 민의 갈등, 행정 간의 갈등을 중재해내고 결정해낼 수 있는 강제해낼 수 있는 법률안을 좀 만들어서 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이 갈등 해소를 조금 축소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예, 저는 두 가지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제주특별법에 그 소위 말하는 제주판 그 중재위원회를 좀 더 제도화 명문화해서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보통 이 국제 사업이든 민간의 개발 사업이든 개발 환경 영향 평가든 뭐 도시계획의 그 사업에 대한 개발이든 간에 다 진행이 되고 난 이제 맨 마지막에 주민들 공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첫 단계부터 기초조사나 이런 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또 국가에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그런 제도 개선을 해주십사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2공항을 비롯한 많은 갈등 현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이 갈등 해결의 전기가 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갈등 해법과 함께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제주의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